7월 16일 생생 주식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엔비디아의 상승 영향으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요. 대체로 간밤에 미국 증시는 6월 CPI 발표에 대해서 하락으로 반응을 했죠. 자, 6월 CPI는 지난해 6월 대비 2.7%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에 2.4%였으니까 5월 대비 0.3%포인트 증가된 수치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전망치와 부합하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자, 시장의 전망치와 부합을 했는데 왜 증시가 하락으로 반응했을까를 놓고 보면 결국은 관세에 대해서 물가 영향력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죠. 그러니까 관세 영향력이 있는 어떤 의류나 이런 품목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확인되면서 관세 영향으로 물가가 좀 올라가는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했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증시에 작용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결국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관세 갖고 계속 이러면서 미국의 지금 관세 수입이 증가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아마 트럼프는 속으로 더 신나 있을 거예요. 8월 초까지는 이 관세 관련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증시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그러한 영역일 수는 있겠죠. 자, 오늘 증시 하락을 했는데 오늘 증시가 하락하는 데에는 현물 쪽에서 그렇게 막 크게 매도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외국인의 이러한 그 6,732계약에 달하는 선물 매도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도물이 나오면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특히 코스피 지수가 좀 더 약세를 더 보였죠. 아무래도 외국인 선물 매도에 대한 프로그램 매도물의 어떤 영향인데 제가 앞서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미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은 이 상승 과열에 대한 과열 해소, 그 해소가 너무 여기서 짧았다. 여기서 너무 짧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서 매물 소화, 올라가면서 또 매물 소화, 이런 과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말씀드렸던 그러한 성격의 상승 후 또 매물 소화, 상승 후 매물 소화, 그냥 그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기존 주도주 쪽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기존 주도주 쪽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일단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그러한 형태인 거죠. 오늘은 금융주, 증권이나 은행주 이런 금융주에서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하락을 했어도 지금 보시면 시가 위 양선으로 끝나죠. 그리고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보합 약간 아래에서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소외주 섹터, 즉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쪽에서 반등을 시도하면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선방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논리죠. 그래서 기존 주도주가 오를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소외주 섹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또는 2차전지가 반등할 때는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좋다라는 점은 이미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 증권주나 이러한 기존 주도주 측에서 좀 조정이 나타났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쪽에서 반등 시도가 있었죠.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앞선 박스권의 상단이죠. 3,130포인트. 자, 여기만 하향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빠지더라도 3,130포인트만 하향하지 않으면 다시 대반등 시도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반등 시도가 또 있다라는 건데 이 대반등이 중요합니다. 자, 추가로 빠지되 3,130을 깨지 않으면 대반등이 있는데 이 대반등이 지난주 금요일의 고점, 그러니까 얼마예요? 3,217포인트를 넘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넘기면 계속 역사적 신고점 경신 쪽으로 등락을 주면서 계속 가는 거고요.
여기서 3217포인트에 금요일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되눌릴 경우에는 여기서 좀 더 쉬었다 간다, 이런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빠지는 거는 뭐 어차피 3130만 깨지 않으면 다시 대반등이 시도가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지난주 금요일 고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어떤 흐름의 형태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 정도를 좀 염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궁극적으로 역사적 신고점 경신을 만드는 거는 뭐 변함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느냐 저렇게 가느냐의 그러한 차이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월 고점이 있죠. 804포인트. 여기를 다시 하향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넘겨서 저점상 지지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코스닥의 추가 상승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804포인트 오늘 저점상 지지가 됐는데 계속 여기를 깨지 않고 지지를 유지할 경우에는 코스닥은 여전히 위로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패턴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일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지난 일요일날 방송에서 이번 주 증시는 코스피 지수는 오르면서 추가로 매물 소화를 거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나 이런 소외주 쪽에서 반등 시도가 이번 주 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번 주는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 지수가 좀 더 나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일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약간은 이런 식으로 약간은 진행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거죠. 자, 시세적인 부분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특징주로서의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상승권에서 지수가 빠지는데도 버티면서 일단 이렇게 올라줬어요. 이거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간밤에 주가가 반등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용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용 고성능 칩이죠. H20. 요 H20 칩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재판매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고, 미국 정부가 판매를 승인했다는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는 H20을 중국에 다시 판매를 갖다가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에도 호재로 작용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에도 HBM3, 그러니까 HBM3는 요거는 4세대 HBM이죠. 4세대. 요거보다 이제 다시 진화된 게 HBM3E죠. 3E. 요거는 5세대. 그죠? 5세대. 근데 요거죠. 요 4세대. 요 4세대 HBM3에 대해서 판로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이 H20에 탑재되는 HBM3 주요 공급자가 기존의 삼성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이거를 중국에 다시 재판매할 수 있게 됐다면은 삼성전자의 이 HBM3 요게 다시 또 판로가 생기는 거예요. 요 기대감으로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위치에서 놓고 보면 자 66,000원에서 68,000원 이 영역입니다. 자 일단 매물대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요 영역 여기까지는 뭐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 영역을 일단 과연 돌파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응을 이제 후속 추가 상승에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증권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증권주가 많이 빠졌는데, 증권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대반등했던 거죠. 이렇게 대반등했어요. 대반등했다가 다시 또 되눌린 거예요. 그죠? 되눌린 건데, 이 과정에서 제가 월봉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이번 달 시가는 73,900원이죠. 73,900원. 그러면은 자, 이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번 달 시가를 회복해 줬죠. 73,900원을 회복을 해 줬습니다.
회복을 해서 양봉의 형태로 있으면은 이 형태에서 윗꼬리 조정이 나온다면 시가만 지지해주면 밀려도 또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가를 깨고 다시 음봉으로 전환돼요. 이런 종목은 이렇게 된다면은 최소 그러니까 올라가다 여기서 빠졌다가 다시 대반등했는데 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여기서 어느 정도 이게 그냥 못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짧은 조정 보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조금 과열해소라는 개념에서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권주는 요 시가 7월의 시가를 윗꼬리가 다시 달리더라도 7월의 시가를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만약에 지지하지 못하고 다수의 증권주가 다시 음봉으로 전환돼 버린다. 이러면은 증권주는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시간적으로 쉬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봐야 되니까 시가를 지지하는지 여부가 증권주에 있어 갖고는 중요하다라는 점을 캐치해서 일단 체크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요. 오늘은 좀 지수가 조정을 보여서 그렇게 조금 까다로운 그러한 영역이긴 했는데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